예, 3분 가지고 좀. 예,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장관님, 금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금 발언하셨나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문 대통령 그 신년사에서도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0.04% 상승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전망을 했어요. 상승률이 조금 둔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주택 가격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합니까? 그 뭐 시장의 수치를 제가 뭐 여기서 직접 언급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할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주택 가격 전망을 하는데 작년에 결국 못 냈죠. 금년에 주택 가격 전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가 서너 달 추석 이후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수치가 마이너스로 반전되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장관님 거기서 최근에 뭐 수도권 잠깐만요. 서울까지도 확산되는 보세요. 이런 추세에 있다 대구 말씀드립니다.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생긴 거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관님도 거기 집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행정수도 이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다. 특히 보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31만 3천 가구. 그래서 2021년보다 좀 더 늘었어요. 21년도에 28만 가구인데. 근데 서울하고 경기는 각각 1만 1,427가구, 그리고 5,029가구 줄어든단 말이에요.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들면 이게 가격이 하방 압력입니까? 아니면 상승 압력입니까? 줄어든다는 말씀은 뭐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 말씀드리고요. 전국으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서울로 보나 전체 주택의 수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확실히 늘어날 걸로 지금 제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전국은 늘어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1만 1,400가구가 줄어든다고요. 경기도에도 5천 가구 줄어든 곳에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서울 거고. 지역 안에 아파트가 21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예년으로 봐서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외한 수도권 서울도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합친 전체의 규모로 봐가지고는 작년보다 는다. 수도권하고 전국은 모든 게 다 는다는 말씀. 잠깐만요. 장관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말이죠. 중산층도 살고 싶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 게 2020년 1119 대책입니다. 그때도 정부는 전셋집을 4인 가구도 살 수 있게끔, 중산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평방미터 이상 가구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급의 0.4%밖에 안 됐어요. 정부는 말은 국민들한테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옮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3개 이상 넣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6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그 가구 수도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자꾸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1119 대책에서, 전세 대책에서 2021년도에 주택 공급 계획이 전체적으로는 7만 5천 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한 5만 2천 가구 공급했다. 이렇게 해서 70% 정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그동안에 비어있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대부분이고, 그 늘었습니다. 그게 3만 9천 가구 계획에 23%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공공전세주택 9천 가구 계획에 677가구, 7.5%밖에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호텔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6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이거 몇 가구나 공급됐는지 장관님 혹시 기억하세요? 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부동산 가격, 주택값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경기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양대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너무 국민들을 너무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예, 제가 조금만 더 예, 우리 장관님 답변하시고. 예. 아마 뭐 주택시장이 안정이 돼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도 뭐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자꾸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택시장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뭐 중형평형을 늘리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재고로 있는 거를 당장에 평형을 늘리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평형을 늘려가고 있고 특히 임대주택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낙인 효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전세대책 관련한 그 실적하고 관련해서는 그때 계획을 내세우면서 뭐 공실의 전세 전환이라든지 신축 매입 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간에 조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지만은 총량적인 그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정확한 그 사실관계 통계를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선 의원님.